미국은 200석 못하면 광주 사태가 광화문에서 일어나요. 광주 사태가. 광주 사태 일어날 때 미군이 있어서 없었어요. 이거는 이따가 황중선 장관한테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광주 사태가 광화문에서 일어나도 어떻게 막을 길이 없다.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예, 그거 설명하기 전에 우리 김학성 교수님께서 이제 영업의 지장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법을 다 하시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제 국제 정치학을 다 하십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자꾸 한국 전쟁으로 끌어오시더라고. 그 몇 주 되셨죠? 맞아요.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 전쟁으로, 그저께 말이죠, 미국의 그 외무장관을, 국무장관을 역임했고, 그리고 CIA 국장을 했던 마이크 폼페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아. 마이크 폼페오가 그 트럼프 대통령의 CIA 국장으로 북한 가가지고 김정은이도 만나고 그런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 사람이 매년 이맘때쯤에 조선일보에서 그 국제회의를 하는데, 국제회의 와서 이제 회의를 하고, 그리고 조선일보 국제 기자랑 인터뷰를 했는데, 야, 거기 정말 무서운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목사님 얘기한 거 그대로 나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다, 내일은 너일 수 있어. Today it is Ukraine, tomorrow it will be you.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일 너네 나라에서 전쟁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 간단한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목사님께서 우리 지금 주한미군 철군을 반대하는 그 이제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주한미군이 있어도 광주 사태 난 거 아닙니까? 광주 사태 났을 때 북한의 그 수뇌부들이 모여서, 국방장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이 광주 사태가 확산되면은 남침하겠다라고 결의를 한 것이 그 CIA 보고서에 나옵니다. 이 사태가 더 확산되면은 남침하겠다. 이게 전쟁 내서 끝내겠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매년 봄마다 그 뭐 제가 그 최근에 이제 인용하는 거, 우리 목사님이 그거를 더 현대판으로 그 이제 각색해서 지금 다 만드셨는데, 지금 서울에서 일어나는 일이 정말 이게 어느 한쪽이 피를 부르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내란이 되는 겁니다. 광주보다 훨씬 큰 사건이 나는데 그 내란이 되게 되면 미군이 개입을 못해요. 그래서 미군이 개입하지 못하는 방법을 북한은 몇십 년 동안 연구를 한 겁니다. 나가라고 그러는데 안 나간단 말이야. 나가라고 계속 얘기하는 한편, 미군이 있어도 우리가 나쁜 짓을 저질릴 수 있는 거, 그게 무슨 강릉, 삼척, 광주, 뭐 그 서해오도 이런 것 전부 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고, 여기서 압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김정은이든지 미국이든지한테. 그래서 6월 6일 같은 때 뭐 엄청 모여서 이거는 뭐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었구나 하는 그 느낌을 주는 일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지금 그 작업을 지금 하는 중입니다. 네. 다시 국방부 장관 그 와인버그 얘기를 하는데, 레이건 대통령 때 국방부 장관 했던 와인버그 국방부 장관이 마치 대한민국에 이루어질 사항을 실화처럼 쓴 거예요. 실화처럼. 자, 일단 박사님 설명해 주시고 현대판으로 바꿔야 돼요. 그게 이제 그 전율입니다. 전율. 그 이런 책을 읽을 때 두려움도 느끼고, 근데 이제 아는 것이 힘이에요. 여러분한테 겁주는 게 아닙니다. 맞지. 대비하면 되니까. 대비하면 되는데, 그 넥스트 워, 다음번 전쟁, 사실 1990년에 소련이 망한 다음에 미국은 뭐 널널한 세월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미국한테 덤빌 나라가 없으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은 항상 미래에 대비해가지고, 그 캐스퍼 와인버거 장관이 뭐 이미 장관 끝난 지 한 10년 됐을 때예요. 책을 썼습니다. 다음번 전쟁. 뭐 미국이 세계 전쟁에 다 또 개입을 하니까. 그런데 그 다음번 전쟁이 여러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한국 전쟁입니다. 한국 전쟁인데, 그 전쟁이 일어나는 양식이 6.25라든가 뭐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이 미사일 쏘고 뭐 장사포 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장면 1, 첫 번째 장면이 땅굴이에요. 북한의 루테넌트 최중희가 땅굴을 통해서 남한으로 이제 침투하는 겁니다. 그 장면 2,
금년봄에도 어느 해범과 마찬가지로 서울에서는 아주 이 좌파놈들이 들끓는 데모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럴 때 이제 이쪽에서는 격렬한 데모를 벌이고 이쪽에서는 경찰들이 그걸 막고 있었습니다. 요 98년 상황을 상정한 거예요. 최중희가 내가 이런 목적 때문에 파견된 것이야. 오늘을 위해서 내가 파견된 것이지. 하고서 경찰 쪽에 있는 빌딩에 올라가서 거기서 총을 겨누고서 데모가 격화될 때 마치 경찰이 총을 쏜 것처럼 데모대를 향해서 촛불을 향해서 총을 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피를 본 거예요. 피를 보고 그 데모군 중은 완전히 뒤집히는 것이죠. 4.19 같은 거 김주열이 머리에 체류탄 박힌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신체가 떠오르고 바로 거기서 이제 내란이 터지고 그게 이제 북한의 공격을 그대로 유발하는, 그때 미국은 속수무책입니다. 미국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바로 이런 것들을 정말 그 전문가가 정나나하게 이제 그려냈고, 그걸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2023년 판으로 이제 다시 그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그 시나리오는 세계 전쟁사에 매일 나타나는 건데 우리가 멍청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아까 저도 사실 그거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6.25 나는 날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환영대회 했다는 거. 네, 지금 그 모든 것이 연결됩니다. 미국 트루만 대통령이 한국 가서 막아라라고 하면서 동시에 취한 조치가 대만도 막아랍니다. 그래서 한국막으로 육군이 오고 대만에는 해군이 가가지고 대해협을 막은 겁니다. 다 이어진 거예요.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만이 위협하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똑같이 위협한 겁니다. 지금. 네. 자, 그러면 이것을 현대판으로 한번 바꿔보면 그 북한에서 땅굴을 통하여 몇 명이 내려와서 잠입해 있다가 어느 날 봄에 양쪽 세력이 팽팽하게 대결하고 있을 때 지금 현재 민노총이 그 사건을 만들려고 지금 그 사건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제2의 광주 사태를 다시 재현하려고. 그러면 지금으로 바꿔 말하면 태극기 세력하고 촛불 시위가 극렬하게 대결을 한단 말이야. 왜 대결하느냐? 아니, 저 사람들도 건국후 75년 동안에 남조선을 먹으려고 했던 북한의 계획을 취소하겠냐고. 취소 안 한다니까 쟤들. 절대 취소 안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 쪽에 있는 자유우파, 저와 비롯해 여러분도 우리도 나라를 북한한테 넘겨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게 지금 국민의 절반이야. 5대5로 지금 팽팽하게 대결되어 있다고. 이게 어느 날 광화문에서 촛불 시위와 태극기 세력이 팽팽하게 있을 때 이제 땅굴을 통해서 내몰 필요 없어요. 이미 벌써 조선족 더하기 중국 사람들이 수도권에 100만 명이 와 있다고. 100만 명이 살고 있다고. 그러면 조선족이 300만인데 지금 한국에 와서 사는 사람이 중국 사람 더하기 조선족이 100만이 와서 살고 있는데 100만 중에 나는 10만 명은 간첩이라고 믿는 거야. 북한이 중국에 가서 호적을 사는데 돈 100만이면 사요. 그럼 비행기 타고 와요. 그냥 비행기 타고. 이제는요 휴전선을 통해서 간첩이 올 필요가 없어요. 공식적으로 비행기 타고 그냥 조선족으로 위장해서 온다고. 와 있고 나는 이미 벌써 그 사람들이 수백 벌의 대한민국의 경찰복을 나는 준비했다고 믿는 거야. 어느 날을 위하여. 그러면 팽팽하게 대결했을 때 우리나라 경찰복을 입고 우리 쪽을 태극기를 쏘는 게 아니되니까 촛불 시위 쪽을 향해 사격을 한단 말이야. 우리나라 경찰복을 입은 북한의 간첩들이 쏘면, 그러면 총을 맞은 수십 명이 쓰러져 죽을 때 촛불 시위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바로 내전으로 붙는다고. 바로 파출소를 합격하고 바로 경찰들을 체포해서 경찰들의 총을 뺏고 바로 내전으로 들어갈 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3,506개 자유마을, 마을별로
간첩들이 있을까 없을까? 꽉 찼어요. 꽉 찼어. 꽉 찼다고. 그들이 지금 딱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서 동시에 치서와 파출소를 습격해서 전국 단위로 광주 사태를 집행을 해버리면 이제 황윤선 장관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